이번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23일 이루어진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경쟁자죠. 니키 헤일리, 이 양반을 누르고 또 압승을 거두었어요. 누가? 트럼프가. 야, 이게 그야말로 트럼프가 파죽지세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히 이번 미국 대선은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대결로 압축이 돼가고 있습니다. 기고만장해진 트럼프는 꼴보기 싫어 죽겠네. 승리가 확정이 되자 니키 헤일리한테 끔찍한 밤을 보낸 이 사기꾼아 이러고 막말을 씨부리며 헤일리의 사퇴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또 망발을 또 했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간이 아무리 이기는 게 중요한 선거라지만 지한테 개박살나고 울고 있는 불쌍한 그것도 여성인 니키 헤일리에게 그게 할 소리입니까? 리더십의 근간은 포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정적까지도 끌어안고 가는 게 리더의 기본 덕목인데 도대체가 이 인간은 포용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니 정말 한심합니다. 그 유명한 미국 대통령 링컨 아시죠? 링컨은 자신의 정적 중 한 명인, 정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을 또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자신의 정적을. 이 웬만한 소인배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스탠턴은 링컨의 노예제 폐지 정책에 아주 매우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남부주의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스탠턴의 뛰어난 능력, 제가 꼴보기 싫긴 해도 그래도 능력 하나는 있지 하면서 그걸 높이 사서 그를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어. 그리고 또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링컨은 남부연합의 지도자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하고 화해를 모색했어요. 그는 남부연합의 지도자들을 정부 요직에다가 다 두루두루 앉힙니다. 남북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거죠. 트럼프 이 인간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편 헤일리는 끝까지 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잘한다! 하지만 이번 예비선거에서 헤일리는 약간의 충격을,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햄프셔주는 전통적으로 중도 및 온건 성향 그리고 무당파 이런 유권자가 비교적 많은 곳이에요. 헤일리한테 그리고 그동안 비교적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트럼프가 압승을 거뒀다는 사실이 헤일리를 적잖이 당황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득표율을 보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55%를 득표했고 절반이 넘죠. 니키 헤일리는 43%를 득표하는데 그쳤습니다. 트럼프가 55%의 득표율을 차지하는 데는 지난번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에게 졌다고 코세를 못 참고 고세를 못 잡고 홀라당 나 안 할래 이러고 사퇴해버린 디센티스 영향도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경선은요. 다음 달 24일 치러지는 사우스 캐롤라이너주 프라이머리인데요. 이곳은 헤일리가 무려 6년 동안이나 주지사를 지낸 곳입니다. 여기서도 또 개박살 나면 정말 개쪽인데 따라서 헤일리는 여기에 또 한 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한편 이 헤일리한테 지금 울고 있는 헤일리한테 위안이 되는 또 다른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3월에 있을 일명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슈퍼 화요일에 경선이 잔뜩 몰려 있거든요. 16개 주에서 이 경선을 치르는데 여기 16개 주에는 헤일리가 이길 가능성 있는 경합주도 꽤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헤일리가 선전을 한다면 7월에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까지 헤일리는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대 못 나죠! 어딜 가! 참고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는요, 전당대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선은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뽑을 대의원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경선을 통해서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후보로 뽑아줄 대의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후보 입장에서는. 정리하면 각 경선을 통해 자신을 후보로 선출할 대의원, 즉 자기 편의 대의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만 전당대회 할 때 대선 후보로 오늘 발음이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대선 후보로 이 전당대회 할 때
선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대선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트럼프도 아직은 100% 안심은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사법 리스크, 기소를 한두 건으로 당했어야 말이지. 사법 리스크가 자칫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트럼프 관련 재판이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공화당 경선의 판세를 180도 뒤집어 놓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재판의 결과가 모두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공화당 전당대회 때 일부 대의원들이 이제 후보 교체론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저래 갖고 저 바이든한테 이길 수 있겠어? 그러면서 후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일부 대의원들이 이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전례가 있어요. 2016년도 대선 당시에 트럼프는 경선을 통해서 수많은 대의원들을 확보해 놨습니다. 자기 편으로 이제 대의원들을 다 확보해 놨는데, 그래 놓고도 한동안 개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의원 중에서 일부가 후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후보를 바꾸자, 이렇게 후보 교체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트럼프가 한동안 개고생을 했거든요. 물론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바이든은요, 민주당 바이든은 후보 등록도 안 했거든요. 근데 7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압승을 했습니다. 이날 민주당도 예비 경선을 치렀는데 바이든은 경선 일정을 두고 주 정부하고 쌈박질을 했습니다. 쌈박질을 하느라고 삐져가지고 나 그럼 후보 등록 안 할래 하고 후보 등록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기표 용지에 바이든의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70%가 넘는 득표율이 나왔냐 이거예요. 참 미스터리하죠. 원인은 아주 기괴하고 해괴한 미국 대선 제도의 독특한 특징 때문인데요. 투표 용지를 보면은 후보자 이름들이 쭉 나와 있고요. 또 한 구석에는 빈칸이 있었는데 이 빈칸에다가 자신이 밀고 있는, 흠모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후보의 이름을 써놓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고로 이날 언론에 의하면 이날 투표용지에 자기도 한번 해먹겠다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이름이 21명이라고 그랬나, 27명이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그냥 개나 소나 다 나왔던 거예요. 이랬던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 빈칸에다가 이제 지 이름, 마음에 드는 후보 이름을 써놓은 거죠. 즉, 이거는 이제 시험에 비유하면, 수능에 비유하면 객관식하고 주관식이 동시에 있는 거죠. 황당합니다. 후보 등록도 안 했는데 거기다 써놓으래. 이 빈칸에다가 평소 바이든을 흠모하던, 사랑하던 그런 유권자들이 이바이데스네 바이든을 외치면서 이름을 잔뜩 써놓은 거예요. 야, 이거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선거 시스템이야,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죠? 어쨌든 이런 일도 참 벌어졌습니다. 참 희한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앞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판세로는 트럼프가 최종 후보로,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그렇듯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여러분들.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압축해서 핵심 위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